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구문화방송이 대구 북구의 전세 사기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속출하다 보니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전세 보증 사고 피해액이 비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 없이 나 몰라라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구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17가구 세입자들이 전세금 10억 5천만 원을 떼일 상황에 놓였지만 구제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이 돈이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전 재산입니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주가 부동산 담보 신탁의 허점을 악용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신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와서 자신들과 관계없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끝인가요? 애초에 신탁회사에서 신탁 원부를 제대로 법원에 등록했다면 대구에서 이런 전세 세입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동구에서는 40대 임대인이 다세대 주택 세입자 17명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구판 빌라왕이 다세대 주택 6채, 77가구의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모두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산 뒤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난 1일부터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 상담 창구를 열어 사례를 접수한 결과 북구 구구동과 달성군 가창면 등에서 2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형사사건까지 가지 않은 전세 보증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사회련에 따르면 대구의 전세 보증 사고는 올 1분기 34건에 피해액은 94억 8,200만 원에 이릅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대구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법률 상담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더 적극적입니다. 피해자 지원 TF를 구성하고 임시거처 27채를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임대료에 2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62만 원의 생계비도 긴급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지금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조사나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대구시 고위 관계자에게 이런 비판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에 따라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예상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한 시민들을 돕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없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안동경찰서는 안동과 예천에서 원룸형 다가구 주택 3채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16억 원을 가로챈 50대 임대업자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 권리 관계를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45명의 보증금 16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안동시는 피해자 후속 지원을 위해서 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명산이자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상징이죠.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43년 만으로 전국에서 23번째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풍부한 문화자원과 5천 종이 넘는 야생생물이 보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의결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북 7곳, 경산, 영천, 군위에 걸친 도립공원 면적 125제곱킬로미터에 보전 가치가 높은 공유지를 추가해 126.058제곱킬로미터로 늘었습니다. 자연 경관과 문화적 측면에서 높은 보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팔공산 일대에는 독수리와 수달 등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기존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하면 8번째로 많습니다. 갓바위로 불리는 관봉 석조 열애좌상과 영천 거조암 영산전 등 국가 지방문화재 92점이 분포해 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병풍, 가산바위 등 77곳의 자연경관 자원도 분포해 있습니다. 찬란한 역사 문화 자원과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연간 35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대구 경북의 진산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사유지 비율이 높아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팔공산 국립공원은 공원관리 전문 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훼손 지역의 복원과 핵심 보전 지역 내의 사유지 매수, 문화유산지구 정비 사업 등을 통해 팔공산 내 우수한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이 더욱 소중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국립공원 승격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나눠 하던 관리는 국가로 일원화됩니다. 안전과 자원관리에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탐방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앞서 태백산과 무등산의 경우 국립공원 지정으로 탐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반기에 공식 승격 기념식을 열고 본격 팔공산 국립공원 시대를 열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의 한 전자부품 제조회사에서 유해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기계들을 그냥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폐기계를 실어 나르던 배송기사들은 폐기계에서 흘러나온 액체에 화물차 바닥이 녹슬고 손까지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화물차에 폐기계가 가득 실렸습니다. 폐기계에는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면 위험하다는 주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차량 바닥은 붉게 녹슬었고 역한 냄새도 납니다. 차에 실은 기계에서 액체가 흘러나와 철제 바닥이 순식간에 녹슬었다고 운반 업체는 말합니다. 파이프에 배관 보면은 여기서 다 용액이 다 흐르거든요. 그 산화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 이게. 이 물류업체는 지난 20일 대구 달성군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버리는 기계를 실었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 PCB를 만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입니다. 경기도의 폐기물 처리 업체로 운반하던 중 유해 화학물질로 의심되는 액체가 흘러나와 운송을 중단했습니다. 폐기계를 실은 화물차 5대 모두 망가졌습니다. 자기네들은 방진복, 방진마스크 다 끼고 우리한테는 장갑 하나 주는 거 없고 또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라 한 것도 없고. 하지만 회사 측은 폐기계는 표면을 부식시켜 모양을 조각하는 애칭 기계이고 흘러나온 애칭액은 염산 8% 미만, 과산화수소 1% 미만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농도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달성군청은 해당 폐기계를 그냥 버려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값싼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국산인 척 속인 뒤 학교와 요양시설 등에 대량으로 납품해온 나물 가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최근에 나물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런 원산지 둔갑이 잇따르고 있어 장 보실 때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나물 가공업체, 초등학교 급식용 도라지와 고사리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상자에는 남해 창선면에서 재배한 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속반이 뜯어봤더니 밑동이 칼로 벤 듯 매끄러운 중국산 고사리가 무더기로 섞여 있습니다. 도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이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은 거의 다 표면이 깨끗하다는 걸 안쪽 창고에서는 수입한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 수십 박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업체는 2021년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 경북 일대 학교와 병원, 요양원에 고사리와 도라지를 납품했습니다. 값이 3분의 1도 안 되는 중국산을 40%에서 60% 섞어 팔면서 국산으로 표기했습니다. 농산물은 삶거나 채를 썰어서 혼합하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단속을 피하려고 사업장에 간판도 달지 않고 종업원 없이 가족끼리만 일했습니다. 이렇게 2년간 유통한 양만 90톤, 10억 원어치에 달하고 납품 횟수만 수천 건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업체 대표 58살 이모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고사리와 도라지를 유통한 업체 2곳을 추가로 적발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경북의 38개 시민환경단체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상북도 의회도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도정질문 답변에서 이철우 지사는 원전 오염수가 국내 연안까지 오려면 4, 5년이 걸리는 만큼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해 야당과 동해안 어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형기, 박정희 정신 계승사업회 상임이사를 비롯한 대구 각계 인사 20여 명이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며 비난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옹졸하다고 하는 등 이적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홍 시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동호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와 시내버스 등 차량 7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객 등 9명이 경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부딪히며 연쇄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원재 판사는 전화 금융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40대 경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자기 계좌에 들어온 2,90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경찰 공무원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조직범죄를 방조했고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북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한 명이 불을 끄려다가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77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길을 잡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가창골에서 유해 발굴이 진행됩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대구 경북 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과 관련해 내일 희생자 위령탑에서 개토제를 연 뒤 6월 한 달 동안 희생자 유해 발굴을 합니다. 유해 발굴 장소는 가창면 용계리 일대로 30여 구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1,400명 이상이 1950년 7월 초중순 사이 경산 코발트 광산, 가창골, 칠곡 신동제 등에서 경찰과 헌병대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됐습니다.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가 9년 만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5월 이후 21차례 실무 교섭 등을 진행한 끝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등 총 70개 조 256개 항에 대해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단체 협약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020년에 나온 뒤 처음 이뤄졌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법적인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 안에 아동학대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